시행령에서 더 규정하도록 했고,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또한 추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적용하는 교육기관의 단계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교육기관에 두어야 할 장애학생 부서나 담당자 설치 배치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교육기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유초, 중고 및 대학교, 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이외에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정한 기관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교육기관, 연수기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교육기관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으로 법에서 규정된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교육보조 인력 배치,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보조견 배치, 수화 통역, 문자 통역, 전자자료 자막, 대체 교과서 개발 이외에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통학과 관련된 교통 편의 제공,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그 단계적 적용 범위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또는 장애아동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1년이 경과한 날을 적용 시한으로 두었습니다. 국공사립특수학교, 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또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사립 공교육기관을 실효성을 감안하여 3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또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 학교 이외 기관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규정하였고, 기타 교육기관은 5년이 경과한 날을 법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 교육기관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원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교육기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현재 법과 시행령에서 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교육기관으로 규정된 기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 취지 면에서나 실효성 면에서 공공기관이 우선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학원의 경우 학원 이용의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 학원들이 타 교육기관에 비해서 공공성이 약합니다. 대부분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92%의 학원이 임차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또 경영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시행령에 포함하기보다는 시도별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도움이나 접력 등을 지원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지도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두는 장애학생 지원 부서와 담당자 설치 및 배치,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 유아교육법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들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서 독립부서 또는 관련 부서를 두거나 지원 담당자를 두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장차법 시행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의 김동욱 사무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장차법 시행령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발제문 요청이 와서 우리가 발제문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의 시행령 제정 근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시행령 핵심 사안에 가지고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 금지한 테두리가 있고 체육활동의 차별 금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 금지에 있어 문화예술 사업자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위원회로 구분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했습니다. 그중에 비상설 상영장은 제외했습니다. 정당한 편의 구체적 내용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향유를 위한 시설, 장비 설치, 개조에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보조 인력 배치,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보조 기기, 장비 등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시기별로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 2010년까지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이 먼저 1단계로 완료하고 2단계로는 5년, 2012년까지 민간 종합공연장 해당이 되고 3단계에는 그 이후 8년 소규모 공연장하고 살인문화시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 용기구 배치, 그 다음에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육 지도자 및 보조 인력 배치 지원, 장애인 체육활동을 수월하기 위하여 장비 설명, 영상물 책자 등 배치, 그 다음 정보 제공, 체육 지도자 양성, 체육 용기구 생산 장려, 그 다음에 체육 지원 사업 평가 공개, 체육 활동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이런 정도입니다. 적용 시기는 매 1단계로는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시설이 우선 적용이 되고 2단계로는 2012년까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시설, 그 다음에 3단계는 인구 3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 후 예상 문제점이랄지 이런 문제점이 가장 문제가 특히 살인문화시설이 문화관광부에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시설 개보수 등에 있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로 내줬습니다. 예산 추계는 유인물에 나온 대로 이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장애인 차별법 시행령에 대한 차별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 차별금 장차법 시행령 입법 예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 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할 텐데 지금 발표가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의 사회복지학과 조한진입니다. 세분 팀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우선 노동부에 관해서는
이슈가 되는 거에서 잘 알고 계시야 봅니다. 우선 그 시행령 적용 대상 사업장 단계적 확대 범위를 말씀해 주셨고, 가장 소규모인 경우에 2013년까지 상시 3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기는 지금까지 계속 1인 이상 다 전 사업장까지 최후는 확대해야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는 곳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규모가 적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이 규모 이상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50%가 그 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실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 그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드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생각할 때는 이 장애인을 고용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시설 할 바에 고용을 안 하고 말겠다 하는 장애인 고용의 어떤 디스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동기는 큰 사업장에도 물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30인은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장애인께서 이제 식당과 휴게실을 제외시킨 게 아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는 그게 포함된 것으로 직무 수행 장소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쉬운 문제라면 차라리 그 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 말을 차라리 듣는 게 뭐 어렵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좀 더 못 박아서 장애인들의 좀 우려를 좀 무시시켜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로 그 수화 통역과 낭독 지원자에 관해서 이미 상위 법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 원래 이 그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그 정당한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용의 제11조에서 1항의 1호부터 5호까지는 물론 그 법상의 내용에 대해서 더 상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시행령에서는 1부터 5까지 다 일일이 자세히 풀어보셨거든요. 시행령답게. 근데 6호, 그러니까 물론 그 낭독자와 수화통역자가 포함된 6호에 관해서는 그 정당한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 상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배치한다고 하면은 배치가 다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바에야 1호와 5호처럼 이렇게 매치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별 예방 안내서를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것도 ADA를 뭐 담은 어떤 사업장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CD롬 같은 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이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장애인한테도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너무나 장애의 특성상 자신이 오랫동안 차별인지 모르면서 지내왔던 그런 실적으로 이 법에 의한 차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와 교육은 이런 사업장 말고도 장애인에게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부분은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좀 이념적이라고 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구사님께서 학원의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바 타 교육기관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고 특히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강제하기 좀 힘들지 않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공공성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이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공공성이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DA 같은 경우는 Public Facility라고 할 때는 대중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을 받는 시설로 할 것 같으면 ADA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미 재활법에서 연방 정부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거기 커버가 됐었기 때문에 ADA를 통해서 반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한 것은 공공성을 띈 많은 민간 시설을 포함시키기
포함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 차별금지법의 장애차별금지법 일종의 모태라 보시고 바이블이라 볼 수 있는 그 ADS도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공무성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슈가 학원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말씀 주시기를 91% 정도는 인차 건물에서 운영하는 등 경영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꾸로 생각할 때 왜 그러면 8%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왜 8%라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장애인께서 계속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은 포함시키지 않게 해서 대포 양보해서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다 빼는 방향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시도별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도움 및 점역 등을 지원하여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이거는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복지를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대신에 될 것 같다는 그런 발상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정당 권리로서 제공되는 것이지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던져주는 걸 받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말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어떤 넣어서 최소한 특정 규모 이상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광부 팀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뭐 전에 장애인계에서 이 학문을 다시 되풀이하게 됩니다만 적용 시기에 있어서 교육부하고 노동부는 1년, 3년, 5년 이렇게 텀을 주셨는데 전 그것도 너무 늘어졌다고 보는데 문화가 뭐 특이하게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 상임분당이 같은 건 2015년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노동부나 교육 인적자원부보다 더 적용시키고 유예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은 이 3단계에 포함될 범위 거기에 문화예술 사업자를 보면 별표 사회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의한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 300석 미만 규모의 영화 상영관, 화랑 조각공원 등 그다음에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박물관 등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 사립미술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영세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근린생활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영세하다는 이유를 2015년까지 마냥 늘어뜨려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추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엄청 많이 드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되겠나 싶어요. 근데 저는 기회가 있으시면 도대체 이건 어떤 근거로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해주셨는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항상 겁을 내는 것이 경제기금 마련이고 물론이고 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겁을 항상 내고 그걸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이 드는가 했더니 그게 $100인가 또 $500인가 평균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걸 도대체 이렇게 5천억 이렇게 나오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고 사족을 한 가지만 달겠습니다. 이 법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same starting line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법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범위는 가능한 한 넓혀야 되는 거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원칙 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그 후에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거꾸로 저는 세 분 발제하신 거 보면서 거꾸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그 취지와 그 노력을 훼손시키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많이 들어서 일단 원칙으로 나가고
다른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교육원의 김기동입니다. 네, 저는 원래 그 김재원 교수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 그 다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요. 제가 시인해 왔습니다. 김재원 교수님 의견과 제 그 의견을 좀 붙여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교육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에 의하면요. 저는 교육 파트 제4조 그리고 이제 제13조 1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4조와 제13조 14조의 교육 관련 영역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육 파트의 주요 쟁점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이제 아까 조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애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교육부 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당한 편의 제공 파트의 종류를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축소가 된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좀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의 이제 단계적 적용 범위, 단계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이제 시기 문제가 이제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정부 시행령 수정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제4조에 정당한 편의 제공 교육기관의 범위에 어쨌든 지금 학원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조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학원을 넣는 문제는 이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영세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적용 대상이 안 된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곳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제 적용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 가능한 학원을 사실은 이제 일정 규모라는 기준을 두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전히 다 빠져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노동 영역에서 고용 영역에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똑같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역시 이제 영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학원 역시 영세할 수도 있고 운영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어쨌든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차법의 목적, 취지대로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학원을 반드시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 영역에서 이제 이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이제 좀 나누어서 지금 이제 시행 시기를 이제 시행령안을 제시하고 있었던데 마찬가지로 학원 역시도 이제 학원의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또는 학원의 원생수 또는 학원의 전체 규모 이런 것들 하나의 기준을 둬가지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학원은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하고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제 학원은 지도 기관으로 이렇게 규정한다거나 어쨌든 이제 학원이 이제 이 사업에 이제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받는 곳으로 이제 간주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행령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올해 5월 26일날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시행령을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재 이제 장차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행령안에 포함하거나 하는 교육기관은 어쨌든 최대한 막론하려고 지금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시면 제11조에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30조에 장애학생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장애 성인들을 위한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인 제34조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새로운 교육 시설 또는 교육 기관이 이제 법에 새롭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규정에 대한 사항이 어쨌든 정당한 편의 제공 교육 기관의 한 대상으로 법 또는 시행령 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과 편의 제공이 당연히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사회금지법의 한 적용 대상 기관으로 이렇게 간주되지 못해서 혹여나 하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회 저희 안은 이제 제5회 이제 학원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 주시고 이제 6호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새롭게 설치되는 교육기관에 관한 것도 이제 좀 포함을 시켜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 파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원래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이제 제28조의 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의하면 이제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치료 지원 아니면 각종 정보 접근 지원 그리고 보조인력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조인력 지원과 이제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보 접근 지원 이것은 상위법의 법률 조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파트가 이제 지금 정부의 시행령 안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지원이라든가 이제 통학 지원 이런 파트 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지원 이런 것까지도 좀 포함을 시켜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종류를 좀 다양화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김정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국립특수교육원과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인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업무대로 다양한 자료 개발에 관한 장려 규정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색다르게 안을 좀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정부 안이든 아니면 장춘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이든 어쨌든 이제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갑자기 이제 많은 장애인들이 이제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또 이제 아마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아마 내년부터 이제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될 텐데 현재 평생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시행 경과 이후 한 5년 이후에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에는 굉장히 많은 정당한 편의 제공과 다양한 시설 설비 등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제 이 법 시행령 때문에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시기를 계속 이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기관의 성격이나 어떤 시급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 별표 이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좀 단축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특정한 규정을 통해서 좀 더 앞당긴다거나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장춘의 시행령 수정안에 보시면 제 구조 1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제구조 3항, 저희가 이제 장춘의 시행령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제구조 3항에는 이 단계적 적용 대상 교육기관에서 이제 제외되는 이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좀 새롭게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장애학생 지원부서는 그러니까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형편에 맞게라든가 이제 규모에 적절한 이런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도 가능하면 이제
좀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형편에 맞게라는 이 개념은 그 자칫 이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보다 좀 더 이제 그 뭐 강제적인 의무적인 이런 개념으로 좀 넣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오해 소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것 말고도 이제 원래 그 지금 이제 각급 학교에도 이제 장애학생 지원 부서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설치된 각 대학에 그 최근에 통과된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학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학생 10명 이상이면 대학마다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뭐 10명이 미만이 되면 이제 뭐 별도의 담당 인력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대학에 설치되는 장애학생 지원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치 규정들이 이제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장차법 시행령 안에서는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게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장차법의 시행령에 대한 안을 제시할 때 저희 쪽에서는 이 대학에 설치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학에 설치되는 장애학생 지원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장애인들이나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설치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서 이제 시행령안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범위인데요. 역시 이제 교육부는 제가 계속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수용하시지 않고 이제 1년, 2년, 5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유예 기간 많이 두는 이제 경우는 이제 사실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국공, 사립, 각급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법 시행 이후 이제 3년이 경과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이 양보해서 2년으로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또 1년을 더 추가 연장해서 이제 교육부는 3년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이제 사립 유치원이라든가 이제 평생교육시설 이것까지도 다 이제 3년이 아닌 이제 5년까지로 이제 이 대상 적용 범위를 이렇게 유예 기간을 이렇게 많이 둔 것은 사실 이제 이 법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유예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여야만 이제 장차법이 단기적인 조만간 이제 이 법률의 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유예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안의 별표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새로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제 장애인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이제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별도의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범위 중 하나에 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되도록이면 어쨌든 이거는 장애인들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법 시행 이후 이제 1년 이내에 곧바로 이제 시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좀 시행령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핫 이슈였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얼만큼 현실적으로 즉각적 실현이 가능하냐,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는 논리가 맞서고 있는데, 그 범위를 대략 좁혀보면 특히 이제 교육 분야나 이런 부분에 갈수록 조금 더 즉각적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고용이라든지 사회통합이라든지 다 다양한 부분에 연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까지도 너무 점진적인 그 딜레이 타임을 많이 주게 되면 장애인의 그 사회통합이나 그 권리 향유가 어렵지 않냐 이런 점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학원 문제라든지 이것이 이제 그 규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지도의 범위나 우리가 정말 실현하는데 상당히 그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그 가능한 한 그 학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나 다른 부분으로 나가겠다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짜서라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잠시 듭니다. 뭐 교육부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기룡 사무처장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약간 좀 입장을 좀 달리해서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차별 공조를 그렇게 진지합니까? 진지한 부분도 있지만 재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경청을 좀 해주시고 또 좋은 얘기 우리 토론에서 어떻게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철 경총 사회정책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교수님께서 조금이나 가볍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총 김은기 입장에는 다른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법 제정 당시에 공청회에 저희 경총에 초대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최초로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장출연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하고는 굉장히 잦은 회합을 갖고 의견을 주고받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섭섭함과 함께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반대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총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좀 필요성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사회 각 부분에 미치게 되는 부담 요인들이 좀 무리 없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영계하고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고 이게 보건복지부가 그 해당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한 국가위원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갔다는 점에서 균형감이 애초부터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그 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나 제도를 적용할 때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이 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는 점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 한 분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공청회에 오면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국가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기업공무원에 가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제가 나가는 노동부의 장애인 촉진위원회라든가 정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가면 또 그쪽에 가면 장애인이 어떻게든 좀 고용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출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을 하고 상호 간섭을 해서 크라우딩 아웃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을 좀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면
정당한 편의적인 의무와 관련해서 지금 2009년 이후에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즉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장들이 어떤 현실인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만드는 그런 그 시행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제 그게 제대로 만들면 300인 이상 하는 그냥 법이 대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 무슨 삼성전자라든가 LG, 현대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인 이상 사업장 중에도 영세 사업장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할 때 좀 이런 사업장 규모라든가 현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2013년이면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인이면 저희가 분류를 할 때는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조영만 교수님이 지금 저희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17쪽을 보시면 자료가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거겠습니다. 편의제공 적용 사업 장애인 비율을 따져보면 그 영세 사업장일수록 이 장애인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 비율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의문이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민간 부문에서도 학원이라든가 민간 공연장, 소규모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장이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영세 사업장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합의가 전제되면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적용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민간 기업에 적용할 때는 적어도 2, 3년 동안에 2, 3년 동안은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사업장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 1000 이상 사업장들 중에서는 그 부분은 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범 사업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해당 기업들이 져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그야말로 장애인 고용에 역행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명하게 검토를 해보고 1000 이상 사업장부터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 적용 여부까지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총은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피해의식이 좀 강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각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거기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의 보면 대부분이 좀 반기업 정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좀 많은데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장애계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적어도 3분의 1은 이 경영계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경영계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원회가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회 예외 규정 관련해서는 이게 시행령이 아니고 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오셔서 토론해 주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오늘은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대신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7쪽입니다. 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만 교수님 크게 아마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5조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관련입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은 법 시행 후 1년, 100인에서 300인 미만은 3년,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제 실시하는 그런 단계적 범위에 대해서 먼저 그 편의 제공 적용 장애인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세 사업장의 법 준수 능력이라든지, 외국의 입법 기회라든지 또는 국내 다루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마 토론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에서는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약 32%가 고용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아마 지금 그 주장하고 계신 거는 30인 이상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입법 예를 보시면은 미국의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15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의 제공 적용 장애인 비율을 보시면은 먼저 그 1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약 한 23%, 2단계인 100인 이상에는 35%, 3단계인 30인 이상에는 한 50% 정도가 이렇게 이제 그 대상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인 이상을 하면 5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하면 68%.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단계적 범위가 결정돼야 된다 주장하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그 근로기준법 18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그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그 단계적 확대적 예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구칙 제4조 근로기준법 주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렇게 해서 맨 밑에 보시면은 5번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그다음 6번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단계적 확대 예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쟁점으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6조 안 제6조인데요.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직무 수행 장소까지의 출입 가능한 출입구, 작업 일정 변경, 훈련 보조 인력 배치, 장애인용 작업 지시서 또는 작업 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시험 시간 연장 등 뭐 이런 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이제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행령안은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 예를 일정 범주별로 풀이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 제공의 기본 원칙이나 편의 제공의 절차, 편의 제공 거부의 정당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이 입법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일 것이지만 그 기본 원칙이나 거부의 정당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만 그 편의 제공 절차의 예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그 예를 들면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 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쟁점으로서 의학적 검사의 비용 부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시행령 제 7조의 안 7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토의 내용을 보시면은 법률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령안은 사용자에 의한 비용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취해야 할 지원 조치의 내용은 그 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그에 준하는 제3의 기관에 의한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법례를 찾기 어렵고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따른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에도 법률에서는 그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점, 의학검사 사용자의 비용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과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27조에 대한 내용에서 출장 보육 서비스 등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대상 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 제33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의미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안은 현행 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체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를 보시면은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에 따른 이제 그 결정되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 여성의 장애 상태에 따른 수유 도구 비치 및 적절한 수유 시간 제공, 장애 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데 그 조치가 시행령안 제6조가 예정하는 일반적인 편의 제공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은 장애 여성 근로자에 대한 양육 관련 편의 제공 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시설 위주로 굉장히 협소한 접근 태도를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김구입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30인 이하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업체에 큰 부담만 없으면 그 30인 이하도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법을 시행하는데 유인책과 제재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 자체는 일단 제재 방안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30인으로 했고 유인책으로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제공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 하는 융자 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인 이하 사업장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건 아니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보조기구, 장비 설치 개보수비, 훈련 제공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보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 제6조의 1호에 직무 수행 장소까지 수행 가능한 출입구, 식당, 휴게실을 추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워낙 법에 자세히 폭넓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그 조용만 교수님도 지적하실 때 예시조항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다른 시행령과는 조금 다른 취지가 있습니다. 법에서 애매하게 해놓고 시행령으로 유임을 했으면 식당, 휴게실, 그리고 사무실, 총무과, 이런 각종 시설을 다 지정해야 되는데 법에서 가장 폭넓게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예시조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6호의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는 말씀하신 대로 6호를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근데 이게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도 법제처나 심의에 가면 분명없이 아마 짜릴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 기술상으로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시행령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에 있는 것보다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 장출하는 법에 있는 것을 다시 또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걸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주 대상 홍보만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조금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홍보 대책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총의 황인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인 이상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0인 이상을 의무고용 사업장으로 하는 게 91년부터입니다. 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17년 가까이가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비용이 뭐 소요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 근로시간 단축 법제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을 안 하면 바로 벌칙 조항이 부과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늦게 시행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전 국민 생활에는 많이 주는 거였지만 이 법은 그 급박한 필요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인권위에서 시정 공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줍니다. 그 사업주와 장애인과.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되면 벌칙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배기도 있고, 또 경총에서 제시하셨듯이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체가 망할 정도의 뭐 비용 부담이 생길까지 인권위에서 시정 공고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까지만 시범 실시하고 그 이후 확대하자고 논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 보여주시죠. 예, 조한진 교수님도 김기룡 사무국장님 두 분 다 이제 그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원 부분을 물론 포함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규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기관을 포함한 기관의 종류나 그 기관의 수를 이제 한번 본다면은 1년 이내에 시행 후 1년 경과를 국공사립특수학교 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수학급이 매년 연간 500여 개 학급이 증설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 규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김기룡 사무국장님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5월 25일자로 공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많은 그 법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교원을 증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치료 지원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해서 초중학교 과정만 의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장애 영아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공교육 부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마련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실효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부담을 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관련해서 이제 자료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교육원이나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특수교육법과 또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 부분에서 1항과 3항을 추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2항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과 연관해서 관련된 교육기관에 적극적인 지도를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 부서 담당자 관련해서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부분이라든지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의 김동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론해 주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관광부의 적용 시기하고 예산 근거 타당성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적용 시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3년, 5년, 8년으로 있는데 그게 좀 딜레이된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문화시설이라는 경우에 그 빨리 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됨으로써 그 하나의 문화시설이 또 국민한테 서비스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서 분해해서 이제 각 실국의 의견을 우리가 모집해 본 결과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예산 그게 이제 뭐 기한은 그렇게 정했더라도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뭐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 근거 타당성에서는 우리가 산출 서식을 개소수 곱하기 해가지고 개소당 뭐 이제 3천만 원에서 얼마 정도 해가지고 곱하기 퍼센트를 거의 한 60%에서 70%를 잡아가지고 데이터상으로 나왔던 자료고 이 자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